또한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한겨울에도 노출이 많은 옷을 입거나 보온성이 낮은 구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즉,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손발 시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크게 두 팀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팀은 모두 3명으로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여성들. 20대는 추울 때 되면은 막 글씨도 못 쓰고 잘 때도 양말 신고 자고 막 그래야 될 정도거든요. 운전할 때도 꼭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여름에도 좀 이제 햇빛이 없는 그늘에 있으면 손이 시려요. 겨울에는 저리고 시려서 뭐 이렇게 물건을 들다가도 놓쳐요. 두 번째 팀은 남녀 각각 1명으로 평소 건강하고 손발 시림을 잘 느끼지 않는 경우입니다. 추위는 차도 특별히 손발이 시리거나 차갑지는 않거든요. 주위 사람들 손을 만져보면 제 손이 항상 따뜻하더라고요. 자, 그럼 참가자들의 몸과 손끝의 온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발 시림이 없는 여성 참가자의 목 부위 온도는 33.6도, 그리고 손끝의 온도는 25도로 8.6도의 차이가 났고, 남성 참가자는 7.4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손발 시림이 있는 참가자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 참가자의 목 부위 온도는 34.6도로 앞서 두 사람보다 높았지만, 손끝은 17.6도로 무려 17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역시 13.5도의 차이를 나타냈고, 세 번째 참가자는 15.4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손시림이 적은 팀 참가자들의 손은 말단까지 골고루 붉은색을 띠는 반면, 손시림 증상을 보이는 팀 참가자들의 손은 말단으로 갈수록 파란색을 띱니다. 이거는 심한데요? 자, 그렇다면 5명 모두 같은 조건의 공간에서 30분간 있으면서 온도에 적응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이곳의 온도는 약 15도, 보통 초가을에 느낄 수 있는 기온입니다. 자, 실험 시작. 초반에는 참가자 5명 모두 편안한 모습인데요. (10분이) 경과하자 손이 시린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표정까지 굳은 앞팀. 약간 떨어요. 15도에서? 이 두 사람은 내내 여유로운 표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테이블에 앉은 참가자들은 손을 더 많이 비비고 추위도 많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30분 경과, 실험 종료. 먼저 손시림이 심하지 않은 팀 참가자들의 손끝 온도를 측정한 결과 다소 낮은 실내 기온 때문인지 30분 전보다 약 4.8도 그리고 3.7도 정도만큼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시림 증상이 심한 팀은 그 정도가 더 심해 첫 번째 참가자의 경우 전보다 6도가량 떨어졌으며, 나머지 두 참가자는 실험 전보다 각각 무려 10도에서 9도나 떨어져 손끝의 온도가 채 1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엄청나네요. 열화상 카메라로 손을 살펴보니 여전히 붉은색이 많은 앞팀에 비해 나머지 3명의 손끝은 대부분 짙은 파란색으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들이면 거의 이런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실험 직접 해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손발이 너무 시렵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예방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한겨울은 물론 에어컨을 자주 트는 한여름이나 여름에도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장마철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찬 곳에 있을 때는 피부색이 희거나 푸르게 변했다가도 따뜻한 곳에서는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이노이드 증후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때는 얼음물에 손을 5초에서 10초 정도 담갔다가 꺼냈을 때
손끝이나 마디, 손바닥의 일부 등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레이노이드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해보셔야 되겠네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 많이 주부들의 경우 설거지나 손빨래를 할 때 반드시 장갑을 끼고 찬물보다는 되도록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젖은 손은 바로바로 따뜻하게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외출 시에는 꼭 장갑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벙어리 장갑이 속끝까지 보온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또 손발 시림이 심한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다룰 때나 잠시 냉장고 안에 물건을 잡을 때도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중요한데 몸의 중심부 온도가 높으면 손발의 말초 부위 온도도 함께 높아져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을 하면 말초 혈관의 수축이 잘 돼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더 쉽게 유발되므로 금연은 필수이며 평소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 항상 따뜻하게 하기. 나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주말 아침 여자친구와 함께 낚시를 나온 재만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게 떡밥을 준비하는데요. 어려서부터 강가에 살았던 재만 씨는 수준급 낚시꾼입니다. 반면 남자친구를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낚시엔 영 취미가 없는 수경 씨. 여자분들 이해 뭐야? 못하죠. 벌써 몇 번째 한 마리도 안 낚이고. 자기야, 아, 저거 진짜 낚시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기다림이 낚시하고 있을 때. 반이야. 저런 게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그런데 조금 전부터 온몸을 긁어대는 재만 씨. 무엇 때문인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되는데요. 아니, 자기는 안 근지러워? 고기가 많아서 그런가? 아, 난 겨울인데요. 괜찮은데? 내 피가 맛있나? 벌레들이 왜 나만 공격하지? 피 아니세요? 그렇게 제법 긴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 슬슬 지쳐가고 있던 그때 자기야, 뭔가 물었나 봐! 움직여. 그래. 여기는 항상 저럴 때. 그러면 이따 찌가 두세 번 더 움직이면 그때 낚싯대를 힘껏 들어 올려. 알았지? 자기가 좀 해봐, 빨리! 알았어. 행여 잡은 고기를 놓칠세라 재만 씨가 대신 낚싯대를 잡았는데요. 이건 낚싯대가 다 휘청거릴 정도로 제법 큰 녀석이 올라옵니다. 이 녀석 팔딱팔딱한 게 아주 싱싱한데, 야, 회 떠먹으면 맛있겠다. 회로 먹어도 괜찮아? 자기야, 나 양어장집 아들이야. 여태까지 수백 마리도 먹었는데 이렇게 멀쩡하잖아. 야, 이모. 맛있겠다. 인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말이 나오기 무섭게 회를 뜨는 재만 씨. 일단 싱싱한 회 한 점을 집어 입안에 넣고 허기는 물론 추위까지 달래줄 라면을 끓이는데요. 생선살까지 듬뿍 넣어 특별한 라면을 만들 모양입니다. 그런데 스프를 하나 더 넣는 재만 씨. 자기야, 좀 싱겁게 좀 먹어. 스프가 뭐가 좋다고. 2개나 넣어. 에이, 생선을 넣으니까 간을 좀 더 해야 돼. 물을 좀 넣어. 맛있게 해줄게. 자, 드디어 완성된 재만씨표 생선 라면. 진짜 맛있긴 하겠네요. 아침 일찍부터 낚시를 하느라 출출했던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식사인데요. 맛있다. 그 중에서도 재만 씨가 특별히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먹어? 이건